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헌법학으로 유명한 분이고 아직 국가의 어른이시죠. 이인호 헌법학자가 분석을 하는데요. 뉴데일리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박근혜 파면 결정은 졸속...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 부제목 보니까요. 유례없는 독특한 구조, 민주적 신임도 크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보다 크고 국회 추천보다는 대법원장이 지명도 그게 크다는 거죠. 대법원장 지명보다는 대통령의 지명이 무게감이 더 크다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헌법학자답게 또 국가의 어른답게 아주 제대로 일갈해 주십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무게, 탄핵 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4일 오후 7시 24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 이다. 제적위원 300명 3분의 2, 200표를 넘긴 것이다. 76년의 헌정사상 세 번째이며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불행한 헌정사가 짧은 기간에 되풀이된 것이다. 이로써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되었다. 향후 제기될 여러 헌법적 쟁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 심판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 재판인지, 그래서 탄핵 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절차의 중대한 취약성.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의 정당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적 신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절차에는 중요한 취약성이 있다. 대통령 파면이란 국민인 주권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내린 민주적 의사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하는 심판기관은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민주적 신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적 신임의 크기 따져보라. 그런데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임의 크기가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신임은 대통령의 신임보다 매우 약하다. 민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온전하게 가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은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3명 지명, 국회가 3명 선출,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3명 지명한다. 이들 중 헌법재판소장만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여 임명하기 때문에 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가진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신임이 취약하다. 특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은 더욱 취약하다.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직접 받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의 신임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되는 3명은 관행적으로 여야의 각 정파가 나누어서 지명한다. 각 정파에서 지명된 재판관은 온전한 민주적 신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법률 조항도 이 정도로 위헌 선언? 하물며 이렇게 대통령보다 국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심판권을 행사하여 대통령 파면이라는 주권적 의사를 파기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가 갖는 국가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내렸던 2017년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법적 의미와 그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파면 사유는 다음 3가지이다.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갖는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고 2. 특정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3.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판단이었다. 법률 조항도 이 정도 사유로 쉽게 위헌을 선언하지 않는다.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 미국 230년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했던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한 표 차이로 탄핵을 기각시켰던 상원의원 에드먼스 로스가 왜 탄핵 기각에 표를 던졌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인 이해로 인해서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적인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 조직을 타락시켜서 의회 내의 당파 독재 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교활한 위험이다. 만약 앤드류 존슨이 비당파적인 투표에 의해서 무죄로 방면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당파에 의한 통치의 위험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국가마저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게 길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점잖은 용어와 점잖은 문장으로 아주 엄중하게 재판관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처럼 졸속으로 여론의 눈치 보고 마녀 사냥에 휩쓸려서 하다간 큰일 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요. 앤드류 존슨을 탄핵시키는데 마지막 한 표로 막은 당원의원 에드먼드 로스. 이분은 정치 정적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야가 갈린 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에 안 된다. 기각을 던진 게 대통령제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의회 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위대한 미국이 국가마저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위대한 미국이 이걸 막은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만큼 민주주의가 위대하지 않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위대한 정치인들이 잘 안 보여요. 양아치들만 너무 많이 보이고 사자들의 교활한 놈들의 여야를 막론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마저 교활하고 국민마저 마녀 사냥에 너무 허술하게 잘 넘어가요. 제가 어저께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미리부터 예약된 거라서 갔는데 그 공연 재즈 공연이었습니다만 그 공연에 출연자 중에 한 분이 뭐 나팔 부는 사람이었는데 멘트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그 계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을 이제 비판적으로 조롱하더라고요. 성대모사를 하면서요. 윤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재즈 공연에서도 재즈라는 게 자유로운 영혼을 그런 거를 추구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조차 이게 너무나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선동됐구나. 세뇌됐구나. 저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뭣도 모르고 저렇게 어떻게 저런 위험한 발언을 할까? 아직 헌재에서 결론도 안 내렸는데 저렇게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국가가 아주 큰일 날 뻔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단정짓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관중들이 또 대부분이 수긍하면서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각하구나. 우리나라가. 이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라는 거구나.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뭐 저를 이제 요즘에 음모론자로 막 몰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뭐 저는 달게 봤습니다. 그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부정선거 처음 주장하고 6년 전 그때 6, 7년 전서부터 그때부터 듣고 있었으니까 뭐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계엄의 명분을 부정선거로 걸고 나왔으면은 그래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최소한 절반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를 취재들을 안 해요. 그리고 여론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냥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야.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부정선거는 음모론자들의 말을 듣고 윤 대통령이 뻘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봉규 같은 놈들의 말을 듣고 여기 세뇌돼가지고 헛짓거리를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들 몰아가더라고요. 뭐 공중파에서 뭐 저한테 비판하는 방송들이 막 매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저한테 이제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갔다. JTBS에 나갔다. 뭐 PD수첩에도 다뤘다. MBC 뉴스에 나갔다. 뭐 어디 나갔다. 음모론자로 나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음모론자에 세뇌돼가지고 대통령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적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번호도 몰라요. 김건희 여사하고도 만난 적도 없고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또 그 보수 유튜버 방송을 보고 또 경도됐다. 아니 대통령은 유튜브 방송 보면 안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어디든지 찾아가서 공장이면 공장 어디 가서 연설하고 크 축혀 세워요. 자기 지지했다고 앨런 머스크를 그냥 막 연단에 세우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지금 부통령 행세에 앨런 머스크가. 아니 그럼 대통령은 자기 지지하는 유튜브 보면 안 돼요? 이봉규 대놓고 지지하잖아요. 그거 보면 안 돼 좀? 아니 그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이봉규 헛소리에 넘어가서 무슨 계엄을 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동창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 관계가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서울 사람이라는 거 이거 하나인데 대통령은 원래 고향 서울, 아버지는 저 충청도구나.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이북이에요. 아니 너무나 저 가볍게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인호 헌법학자도 우려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엉터리로 탄핵했듯이 이번에 또 엉터리로 탄핵할까. 이 잘못된 이 언론 기사들의 경도돼서 잘못된 그 여론도 공정하게 봐야 돼요. 광화문에 모이는 여론들, 그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 계엄 지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도를 안 해. 모인 장면들 보셨죠? 사진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저희가 그 연단에 서서 보면 알잖아요. 엄청나. 그 사람들은 그럼 뭐야? 음모론자예요? 다? 그 수십만 명이 음모론자예요? 그리고 정교모 6,000명 교수 모임 거기서 부정선거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 6,000명 교수들이 다 음모론자예요? 그리고 부정선거와 싸우는 그 많은 변호사들 다 음모론자들이에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봉규 하나만 정신 나갔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수십만 명, 우리나라의 수백만 명이 다 정신 나간 음모론자라는 거예요? 너네들만 옳다는 거예요? 이러지 맙시다. 이인호 교수가 잘 지적하셨죠. 무게감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무게를 잘 살펴야 된다. 헌법재판관의 무게보다 대통령직에 대한 무게가 훨씬 크고 국회 추천했던 대법원장 추천했던 대통령 지명을 했던 대통령을 파면할 때는 그 무게감을 상당히 가져야 된다. 삼권 분립이 존중돼야 되는데 왜 대통령에게만 삼권 분립을 요구해요?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존중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엄 해지 결정 내리니까 바로 따랐잖아요. 근데 왜 당신들은 의회는 삼권 분립을 존중 안 해? 행정부를 왜 존중 안 해? 행정부를 왜 무력화시키려고 그래? 사법부도 왜 행정부를 무력화시켜서 부정선거 왜 안 밝히려고 그래? 미국이 참 위대하네요. 앤드류 존슨 탄핵을 저지시킨 에드먼드 로스, 이런 의원이 우리는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아직까지 돈만 졸부처럼 벌었지. 돈만. 춤만 잘 추고 노래만 잘하고 운동만 잘해. 의식 수준, 문화 수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정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럼 다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계엄이 탄핵 정도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걸 깨우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제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대로 판단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엔 다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다를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당했지만 이번엔 안 당해요. 각오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게감, 이인호 교수가 얘기하는 무게감 가져주시길 바랍니다.